만성 알코올 중독 환자로 돌아가신 분들은 내부장기를 보면 혐오스럽습니다. 지방감은 울퉁불퉁 되게 징그러워요. 심지어 알코올은 배 내에서도 빨리 퍼지게 돼요. 그럼 뇌에 퍼지게 되면 어떤 게 되느냐? 안녕하세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법의학자 유성호의 유언노트의 저자 유성호입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알코올에 의한 죽음이 이제 간접적인 죽음까지 포함하면 사망 원인 5위 안에 든다고 알려져 있고요. 우리나라도 충분히 10위 안에 든다라고 추정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세상은 오기는 어렵겠지만 술이 없다면 법의학자가 되게 할 일이 좀 많이 줄지 않을까?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만나는 죽음은 급성 알코올 중독이라고 해서 정말 술을 많이 드셔서 돌아가신 경우도 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술을 드시면 우리가 보통 만성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만성 알코올 중독에 의한 질환, 또 알코올로 인한 사고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 사실상 주요한 사망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인상 깊은 거는 알코올로 인한 사고입니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 사고라든지 아니면 보행자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경우에 취하지 않았다면 실제로는 그런 사고가 안 일어날 일들도 저희가 보게 되고요. 또한 급성 알코올 중독도 흔합니다. 지금 이제 겨울이 지나갔지만 추운 겨울에 알코올을 먹고 실내에서 잠든다든지 이러면 사망한 경우에는 알코올이 체온을 빨리 빼앗기게 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함하면 알코올과 관련된 죽음은 굉장히 많다. 또 특히 법의학자들은 자주 목격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급성 중독은 2시간 이내에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이면 급성 알코올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2시간 이내에 소주 한 병 드시면 급성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러면 난 괜찮은데 다들 그러실 거예요. 보시는 분들. 난 2병인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무슨 거가 생기냐? 손상을 입어요. 내부 장기에. 술에 장사 없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는 급성 알코올 중독은 단기간에 많은 다량의 알코올을 드셔갖고 생기는 장애, 어떤 질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만성 알코올 중독은 오랫동안 너무나 많이 마신 거예요. 그럼 내부 장기가 이미 손상을 거의 비가역적으로 입었기 때문에 사실 알코올을 많이 먹으면 치매까지 걸려요. 알코올성 치매라고. 근데도 이제 이걸 계속 드시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간경변이 있어서 자식이나 사위분이 이식을 해드려요. 그 간으로 못 사니까. 근데 또 술을 드십니다. 그러니까 이 습관, 내성, 갈망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 거가 알코올 사용장애. 오랫동안 이런 걸 봐온 사람으로서는 자제해야 된다. 만성 알코올 중독 환자로 돌아가신 분들은 상달이 좀 있죠. 아무래도 오랫동안 일반적인 돌아가신 분들과 몸 색깔이 좀 다르고요. 눈꺼풀에 흰자 있는 부분도 약간 색깔이 좀 누리끼리 하고요. 영양 상태가 좋지 않고 또 청결 상태가 떨어집니다. 확실히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부검이니까 내부 장기를 보면 지방간이 아주 심하다든지 간경변이 보인다든지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많이 놀라요. 실제로 건강한 간은 벽돌색이에요. 근데 진짜 지방감은 노란색입니다. 근데 그 노란색이 우리가 보통 노란색 아름답잖아요. 근데 저희 법의학자가 보는 간의 노란색은 혐오스럽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많은 지방세포들이 방방방 차면서 정상적인 간세포를 밀어낸 거야. 간세포가 죽어가고 있고. 그렇다면 그쪽에 계속 죽어가고 흉터가 남고 죽어가고 흉터가 남으면 여러분 무릎이 흉터 난 적 있죠. 반들반들하잖아요. 딱딱하고. 그게 간경변이에요. 흉터만 남은. 그러니까 간경변은 간으로서의 기능을 거의 못합니다. 울퉁불퉁 되게 징그러워요. 그러다가 거기서 이상세포가 뭉쳐가고 커지면 그게 간암이 되는 거죠. 요즘엔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여성이 남성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취약하거든요. 알코올 분해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체격도 좀 체격이 좋으신 여성분도 계시겠지만 거의 정규분포로 보면 남성보다 체격이 좀 작잖아요. 거기에다가 체수분량도 좀 다르고 혈액량도 다르고 여성들은 특히 또 지방 분포량이 남성보다 많아서 지방의 알코올이 저장되면서 해를 좀 끼치거든요. 그래서 여성이 남성보다 술을 못 먹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그래서 저희도 부검할 때 20대 여성이 30대 초반 여성이 열심히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간경변이 정말 놀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러 좀 방면으로 홍보가 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뇌에는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코올은 중추신경의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결론적으로 어떠냐? 그 기억의 일부가 손상을 받는 거예요. 이 기억이란 건 쉽게 3단계로만 얘기하면 입력, 저장, 인출입니다. 근데 인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가끔 술을 많이 드신 분이 멀쩡해 보여요. 사진도 찍고 좋아요. 근데 다음날 자기가 뭘 했는지 기억을 못해요. 입력 저장은 되는데 인출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테마의 일정 부분이 망가진 거예요. 한번 필름이 끊기면 계속 끊겨요. 내가 필름이 여러 번 끊겼다. 그리고 어느 순간 띄엄띄엄이 아니라 한꺼번에 어느 순간부터 어느 순간까지 완전히 끊겼다. 이러면 정말 뇌 손상이 좀 있는 거니 그때부터는 자제를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뇌가 알코올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세포의 파괴가 일어나고 거의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퍼센트가 낮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한번 파괴된 뇌세포는 한 잔 드실 때마다 조금씩 파괴돼요. 근데 그거를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먹으면 많이 파괴되고 비가역적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실제로 알코올 중독자 중에 술을 조금만 마셨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미 손상이 돼서 한두 장의 술로 유발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 나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도 술 잘 먹고 기억 잘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 있을 거야. 그거는 손상의 정도가 아직까지는 경미해서 그냥 버티는 거야. 근데 이게 점점점 횟수가 높아지면 진짜로 기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느 순간부터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아마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을 거야. 그렇다면 이때는 술을 끊을 때입니다. 우리가 술을 먹게 되면 어디서 흡수되느냐? 소장에서 흡수됩니다. 소장에서 흡수되면 이게 원래 다른 약물 같은 거라면 뇌까지 가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작용되는데, 알코올은 소장에서도 빨리 흡수되고 대뇌에서도 빨리 퍼지게 돼요. 그럼 뇌에 딱 퍼지게 되면 어떤 게 되느냐? 전전두엽이라고 그래서, 전전두엽이 뭐 하는 곳이냐? 이성. 어떤 분들은 뭐 수업 받다가 집어쳐! 한 다음에 옷 벗고 그냥 나가고 싶은 욕망이 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변연계에서 그런 욕망을 전전두엽에서 잘 조절해 주는 건데, 근데 이제 술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고위 기능인 이성을 가지고 이제 자제하는 기능이 소화돼요. 해방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술을 딱 드시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게 되고, 하지 말았어야 되는 말 다음날 막 후회하신 분들 있죠. 그리고 머릿속으로 이렇게 쫙 퍼지면서 각 대뇌에서 담당하는 기능이 저하됩니다. 주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제가 이렇게 안 부딪히는 건 이게 보고서 이제 당연히 몸을 움직이니까요, 안 부딪히게. 근데 그게 이제 저하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술 먹다가 젓가락 떨어뜨리고 잔 떨어뜨리고 쿵 부딪히고 이런 게 부주의에서라기보다는 뇌 고위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게 이제 급성 중독 증상이에요. 정말 만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뒤통수 바로 안쪽에 소뇌라고 있습니다. 그 소뇌는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거야. 걸어 다닐 때 똑바로 걷는 거. 근데 만취한 분들은 어때요? 비틀비틀거리죠. 소뇌까지 영향을 끼친 거야. 그럼 정말 많이 취한 거야. 거기다가 이제 호흡, 대뇌가 있고 소뇌가 있고 그 아래 뇌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뇌줄기라고도 부르는데, 거기에 또 알코올에 영향을 받게 되면 호흡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술 먹으면 코 건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건 혈관이 확장돼서 점막이 부어서 코 고는 거를 될 수도 있는데, 진짜로 많이 취해갖고 이 뇌줄기의 숨내란 부분까지 영향을 받으면 코를 되게 이상하게 곱니다. 그래서 가끔 너무 만취한 사람들 호흡을 안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실제로 되게 위험해요. 가끔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막 소주 4병 마셨어요, 혼자 6병 마셨어요 이러는데, 위험한 행동입니다, 사실은. 그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간 맞습니다. 간에도 당연히 알코올성 지방간 염증, 거기서 좀 더 염증이 지속되면 이게 딱딱해져요, 간이. 그런 거를 간경변, 우리가 흔히 간경화라고 부르는 거죠. 간이 딱딱하니까 간으로 들어가는 혈관들이 옆으로 막 자라면서 정맥류, 그런 게 위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터져요. 근데 간이 안 좋으면 피가 잘 안 멈춰요. 그러면 빈혈, 넘어서서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자주 넘어지고 그래요. 넘어지면서 머리에 손상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또 췌장은 술을 먹으면서 너무나 공격을 받고 또 췌장염이 생길 수도 있고, 당뇨가 같이 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장 부풀어 오릅니다. 심장은 펌프를 해서 수축과 이완을 해야 되는데, 얘가 그냥 뚱뚱 부풀어 올라서 제대로 짜주지도 제대로 이완되지도 못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신 장기에 알코올이라는 게 문제가 되고, 특히나 우리가 이제 만성 알코올 중독 정말 문제가 되는 건 간, 췌장, 그리고 뇌, 심장, 이런 것들이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만성 알코올 중독은 되지 않도록 자제하는 습관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4일은 쉬셔야 될 것 같아요. 간 생각하고 뇌 생각한다면 4일 정도는 쉬시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되도록이면 줄이고, 정말 어쩔 수 없다, 내가 비즈니스맨이다, 그렇다면 안 드시라고 하기도 어려운 경우도 있다는 것도 저도 압니다. 다만 주의할 건 뭐예요? 연달아 드시거나 해장술 드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젊어서 그래요. 그럼 나이 들어서 끊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누적됩니다. 데미지라는 게. 한번 손상이 있고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 때문에 흉터가 생기고 또 데미지 있고, 누적이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가면 실제로 병이라든지 크나큰 기능 저하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할 때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그거를 경험담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영원히 죽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죠,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괜찮아, 다른 사람은 뭐 그랬나 보지,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비가역적 돌아오지 못한 분들의 마지막을, 또 그분들의 몸 상태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지금 나의 소중한 삶을 조금 더 잘 가꾸고 좀 이따 떠나려면 죽음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왜냐면 인생이란 끝이 있는데, 그 끝이 없다고 생각하면 무한정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데, 끝이 있다고 생각하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중독, 술을 마시고 이런 것들도
분들도 자칫 그냥 이렇게 살래 그럴 수 있는데 그 끝이 있는데 내가 여기에 함몰돼서 이 아름다운 지역에서 잠깐 살다 가는 이 생에서 요걸 끝으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건가? 한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죽음이란 건 반드시 끝이 있고 사실상 아무도 못 울고 그리고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행동이 치명적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좀 한 번쯤은 인지해 보는 게 어떨까? 술 많이 드시지 마세요. 삶에 있어서 자기가 어떤 실망이라든지 아니면 번아웃이라든지 무기력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빠졌을 때 사실 이걸 딛고 올라오는 거는 평상시 만들어 놓는 어떤 자기만의 딛는 포인트, 디딤돌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슬프고 뭔가 무기력에 빠졌을 때 간단하게 운동을 하면서 벗어나신 분도 있고요. 또 수면, 에라 모르겠다. 일단 자고 내일 한 번 더 멀쩡한 맑은 머리로 생각해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적절한 시기를 통해서 이거를 해결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나의 상황을 살짝 한 단계만 넘어가면 돼요. 우리가 만약에 인생에 있어서 정말 극복하지 못하는 시련이 있다면 그건 시련이 아니고 그건 마지막이에요. 근데 그 대부분은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조금만 시간을 더 흘려보낸다면 대부분이 극복됩니다. 아마 이거는 제 그냥 혼자만의 말씀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얘기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 중독에 빠지고 싶고 이럴 때라도 자신만의 어떤 생활 습관, 루틴을 만들어 나가는 게 오히려 그런 중독으로서 극복하려는 훨씬 더 좋은 일이 아닐까. 저는 그래서 차라리 친구들끼리 만나서 제육덮밥을 먹어라, 마카롱을 먹어라, 뭐 이렇게 차라리 그걸 조금씩 뭐 전환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좀 시도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